이번엔 리께입니다. 리께. 리께는 천택리입니다. 천택리인데 이거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천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소축이죠. 풍천 소축인데 풍천 소축을 배웠지 않습니까? 천이 위로 올라가고 풍이 내려오면서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천택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이게 초구가 되겠습니다. 초구 92 63 63의 한 양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63. 그 다음에 이건 94 95 이렇게 저기죠 39 이렇게 되겠습니다. 63에 있는 요 음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괴사입니다. 괴사는 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라고 해요. 밟는다 부지린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하다. 아주 형통하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안 물은다?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주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주자는 자, 택계 역시 3회계 이름입니다. 태, 이 밑에가 태죠. 밑에가 태입니다. 태, 연못이라는 거죠. 천택리입니다. 천택리, 연못. 그래서 이 택계인데 한 개의 음이 두 개의 양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이 기뻐함이 되고 그 상이 연못이 됩니다. 리는 밟고 나아가는 뜻이다. 이렇게. 주자가 다른 때는 그냥 바로적인데 이거 뜻을 해명을 했어요. 택계가 건깨를 만나 화합하여 기뻐함으로써 강함의 뒤를 밟았으니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상해를 당하지 않는 상입니다. 그래서 괴가 리괴가 되고 점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하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아, 좋은 꾀죠. 아, 어쩌다 가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사람을 안 문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물건이 모이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꾀가 나온 것입니다. 물건이 모이면 대소의 구별과 고하의 등급과 미악의 구분이 있으니 이는 물건이 모인 뒤에 예가 있는 것이니 이 꾀가 이 때문에 소축계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리는 예이니 예는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으니 이는 예를 의미한 것입니다. 강에게 밟히고 깔려 있으니 낮추고 순응하여 기뻐하여 응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의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리는 사람이 행하는 도라고 봅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으니까 유가 강에게 밟히고 깔려서 상하가 각각 그 의를 얻은 바 일에 지극히 순한 것이고 이치에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행이 이와 같으면 비록 지극히 위험한 곳을 행하더라도 또한 해로운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의 꼬리를 밟더라도 물림을 당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부지 설명 보겠습니다. 왕부지. 요 왕부지는 여기에 주역본이 주자를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 리는 주역본의에서는 밟고 나아가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맞다 이렇게. 다른 괴들은 먼저 괴 이름을 제시하고 그 뒤에 상과 점에 관한 말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주자는 이께에서만은 유독 특별히 리라는 괴 이름을 말하지 않고 호랑이 꼬리를 의미하는 호미와 연결하여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리께 하나만을 얘기해서는 괴 이름이 지닌 의미를 다 드러내기에 부족하니
반드시 호랑이 꼬리를 밟고 나아가다 라고까지 말해야만 괴상이 비로소 드러낸다고 본 것 같습니다. 동인궤에서 동인우야나 건깨의 간깁에도 역시 주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자를 분석을 한 거죠. 이 왕부지가. 이 이깨를 보면 육삼효가 외로운 음으로써 제자리를 잃고 있으니 나아가는 데 조급하여 위로 건깨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효를 밟고 올라타서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깨의 그 하깨인 건깨의 덕이 굳세고 씩씩하여 밟을 수가 없으니 이러므로 이러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은 괴 전체의 관점에서 말한 것인데 이깨의 그 하깨인 택깨의 덕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설. 그래서 감히 하깨인 상깨인 건깨와 경쟁하러 들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초구효와 구효의 양은 상깨인 건의 덕과 합치합니다. 그리고 건깨의 자리는 존엄하고 높으며 그 덕은 굳세고 올바르니 택깨에 의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이 물어버림으로써 권위를 세우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은 말하기로서 응할 수 있으니 뜻함이 위로 통하여 형통함에 도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초구는 소리, 왕무구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평소대로 한다. 평소대로.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가는데 평상시대로 밟는다 행하는데 가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가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현재 그러니까 형상시대로 실천해서 가면 뭐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자입니다. 초구효는 양이면서 학계에 있고 리께의 처음에 있어서 사물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생시를 따르는 자인데 점치는 자가 이렇게 하면 나아가서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리께가 리인 것은 삼효가 능히 이 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을 가진 자는 스스로 활용할 수가 없으며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건깨는 구이효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으므로 육삼으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으로 보면 구이효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육삼효에게 이용되면서 이효를 물지 않는 것인가? 이는 육삼효가 건에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건에 호응하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초구효에 대해서 왕부지 선생 주석 보겠습니다. 이 효사에서 소라는 것 소라는 것은 중용의 현재 지위 그대로라고 하는 이 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을 가지고 중용의 소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바대로 한다는 그러한 같은 말입니다. 중용에서는 이곳의 군자가 현재 그대로의 지위 그대로 행하지 그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부귀하면 부귀한 대로 행하고 현재 빈천하면 빈천한 대로 행하고 현재 이적의 땅에 살고 있으면 이적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행하고 현재 험난함에 있으면 험난한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군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사득하지 않음이 없다. 또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함이 없다. 위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게 중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렇게 왕부지는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사에서 소는 중용의 현재 그대로, 현재 지위 그대로라고 하는 데서의 소입니다. 당연한 바대로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초구효와 구이효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이들은 아니었지만 이 꾀의 그 학계인 택괴는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지향하고 나가기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에도 이 꾀의 원리와 방법이 있고 초구효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꾀의 그 상계인 건계와 덕이 합치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고자 하기는 하지만 조급해야 하지도 않고 아양을 부리지도 않은 채 그 평세대로 하던 그대로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가고 머물지 않는 것은 행의 뜻이다. 초는 지극히 낮은 곳에 처했으니 본래 아래에 있는 자이나 양강의 재질로 위로 나아갈 수 있으니 만일 비하한 본래의 신분을 편안히 여기고 가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빈천한 본분에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면 그 나아감이 바로 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여 빈천에서 떠나기를 구할 뿐이고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니 이미 그 나아감을 얻으면 교만하고 넘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면 허물이 있으니 현자는 그 본분을 편안히 생각하여 편안히 행하여 그 처함에 즐겁고 그 나아감은 장차 훌륭한 일을 하려 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아감을 얻으면 훌륭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바로 그 평소의 행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됐고 구이 보겠습니다. 구이 리도 탄탄 이도 리의 도가 아주 탄탄하니까 유인 정길 극한 사람이 고든도리를 지켜서 길하다. 극한 사람이 고든도리를 지켜서 행하다. 극한 사람이라야 그게 극한 사람이라야 즉 극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 뭐 숨어 있다는 건 물욕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행하는 도가 탄탄하니 극한 사람이라야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주자 선생 주의 선생이죠. 구이는 강하고 중으로서 아래에 있으면서 위에 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도가 평탄하고 극히 홀로 고든도리를 지키는 상이 됩니다. 은자가 이 도를 행하면서 이 점을 받으면 올바르고 길할 것이다. 은자 극한 사람. 자, 구이효의 작용은 크지만 이효에서는 보이지 않고 삼효에서 나타납니다. 삼효가 능히 볼 수 있는 까닭은 이효의 눈을 빌렸기 때문이고 삼효가 능히 밟을 수 있는 까닭은 이효의 다리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있지만 스스로를 위해 밝히지 않고 발은 있지만 스스로를 위해 걷지 않으며 육삼으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얻어 편안히 밝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자가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다. 은자가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희천 선생 역전을 보겠습니다. 구이는 유에 거하여 관유함이 중을 얻었으니 그 행하는 바가 탄탄하게 평이한 도입니다. 비록 행하는 바가 평이한 도를 얻었으나 또한 반드시 극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이 처하여야 정고하고 길할 것입니다. 구이는 양의 뜻이 위로 나아가므로 극한 사람의 경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왕부지 선생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왕부지 선생입니다. 왕부지는 이 구이효의 도는 밟고 가는 길을 말합니다. 구이효는 굳셈으로써 득중하여 이 계의 그 상계인 건계와 합치하는 덕이 있으니 나아가서 양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의심받거나 막히는 바가 없이 탄탄대로인데 그러나 육삼효에 의해 차폐되어 있고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 이는 군자가 불행히도 수인이 위에서 실거를 행하는 세상을 만나
스스로는 뜻을 펼 수 없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유인이란 뜻이죠. 그러나 오직 뜻함을 올바르게 한 채 살아가고 있고 수신하면서도 자신의 도를 지키고 있으니 세상의 흉함이나 위태로움은 다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은 저절로 그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으니 그리고 길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올바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니 저절로 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서왕부지는 그리고 이겁니다. 이게 조조처럼 의심 많고 시기심이 많은 간웅의 밑에 있으면서 서서가 자신의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이런 올고둠, 유인이죠. 유인의 어떤 고든도리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서가 조조 밑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한번 조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조 얘기. 자, 조조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삼국지에 보면 의심 많고 나쁜 사람, 간교한 사람의 대표자로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조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조는 자가 맹덕입니다. 우리 삼국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 패국의 초, 지금의 안휘성 출신입니다. 탁월한 군사가 정치가였으며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위나라 개국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서 나중에 위나라 왕이 됐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스스로 황제로 칭한 뒤에 그를 위무제로 추존하였습니다. 조조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기지가 영민하고 곤모술수가 능했습니다. 의협심이 넘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청소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그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직 태위 교현만은 앞으로 세상이 혼란해질 때 한 나라를 경영할 만큼 걸출한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니면 그 상황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천하를 안정시킬 인물은 바로 그대다. 조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남양의 허웅은 그를 매우 드문 인재라고 여겨 한나라는 곧 망할 터인데 그때 가서 세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또 당시 뛰어난 인물평으로 이름을 날리던 호소는 면전에서 자신을 겁박하는 조조에 대해 당신은 처세에는 능력이 있는 신하가 될 것이지만 난세에는 강규한 영웅이 될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나간 중에 삼국지 연이라든가 손성의 이동자보 등에는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후한서 허서편에 있는 그대는 맑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간적이 되겠지만 난세에는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 연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된 조조의 인물 됨됨이는 감교한 인물, 의리를 중요시하지 않은 인물,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 폭군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 조조는 다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점철된 정벌 전쟁을 통해서 동안 말부터 지속되었던 군웅활거의 국면을 마감하고 중국 북쪽의 대부분을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뒤에는 그는 정치적으로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한편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문벌, 세족과 토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계급적 압박을 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중국의 북방 지역에 광범위한 둔전을 설치하고 수리시설을 대대로 정비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점점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인조를 등용하는 데서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통일과 개창이라는 업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오늘날 상당히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병법에도 정통하여 손자락해, 병서 점유, 맹덕 신서에 저술을 남기기도 했고 음률에도 밝았으며 빼어난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는가 하면 당시 백성들의 고난에 찬 삶을 묘사하여 비분강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가에서는 기백이 응원하고 비장미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집으로는 호리행, 관창해 등이 있습니다. 산문에도 뛰어나서 위문제집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문학 방면에서 그와 그 두 아들 조비와 조식을 연칭하여 삼조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건한 문학을 대표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건한 풍골이라고 칭합니다. 조조를 좀 새로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때 서서라는 사람이 조조한테 이렇게 이 바른도리를 그윽한 사람으로서 바른도리를 지켜서 길하다는 얘기인데 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는 영천 출신인데 중국 동한말의 삼국시대에 걸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원래 소년 시절부터 의협심이 있었으며 무술연마에 즐거움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동한말 초평 연간에 서기와 함께 형주로 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그때 친한 친구가 제갈량, 방통 이게 전부 유비의 그 밑으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서가 사실은 제갈량을 유비에게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을 상고초려를 하게 된 거죠. 유비가 만약에 제갈량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조가 형주를 치러 오자 서서는 유비와 함께 남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조조군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에게 투항한 뒤에도 마음속은 여전히 전 주인인 유비와 제갈량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 제갈량과 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비록 그에게 뛰어난 지략과 훌륭한 재주가 있었지만 조조를 위해 단 한 번의 계책도 내지 않았는데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것이 조조의 막하 장수의 위계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한 것에 대한 원한의 사무침 때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서는 조조의 진영에 있는 수십 년 동안 정치 군사적으로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거의 운둔하다시피 지냄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는 조조의 진영에 나아갔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왕부지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서서는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등극하니 황초 연간에 우종 장량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 명제 태화 3년에 기산을 빼앗기 위해 3번이나 출병했던 제갈량은 서서가 조조에게 투항한 뒤에 지내온 내력을 듣고서 그것이 자기와의 우정 때문이었음을 알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 조조하고 서서하고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우리 삼국지 연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 주역의 요 에피소드로 해서 우리 재밌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